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8년 9월 28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추석 때 저는 이 아들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저희 아들은 지금 교환학생으로 콜롬비아 주립대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다니다가 교환학생으로 지금 미국에 갔다가 늦게 왔어요. 이놈이 늦게 와가지고, 저는 이제 화요일날 천안에 내려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천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안에 내려가서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네. 운전도 좀 이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식 준비를 제가 했어요. 제가 해가지고 막 전사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고 좀 피곤하네. 저희는 이 음식할 사람이 별로 없어, 집안에.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오늘 UCC도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늦게 보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희 아버지가 33년생이시니까 지금 86세시거든요. 제가 막내예요, 집안에서.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아버지만 살아계시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자가 먼저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그러나? 그게 좀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를 혼자 보니까 굉장히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부모를 모시고 계신다면 명절 때 같은데 그냥 밥만 먹고 가만히 집에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자하고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80이 먹던, 50이 먹던, 30이 먹던, 20이 먹던, 갖고 있는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몸이 이렇게 편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할아버지라서 영화 싫어한다? 그건 아니지. 그래서 조금 이렇게 힘은 좀 들어요. 그렇지만 의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추석 때 좀 길게 쉬다 보니까 원천적인 생각을 좀 많이 했어. 내가 왜 경마를 앞으로 얼마만큼 해야 되고, 또 어떤 경마를 해야 되고, 경마가 왜 이렇게 요즘 어렵게 흘러가고, 또 경마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당위성에 대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제 아들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공부해라 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별로. 너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다 컸지만 제 자신이 왜 경마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마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은 바가 있고, 또 근간의 경마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많은 시간이 있었으니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상당히 추석 명절이라는 것이 도움이 됐다는 생각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동절기 경마와 청고마비의 계절인 가을 경마가 시작이 되고, 연말까지는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매주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런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고, 또 즐기는 사람은 어떤 일에 미쳐서 하는 사람한테 또 이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즐기는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해요. 즐긴다는 얘기는 그게 재밌고 좋아서 한다는 얘기거든. 좋아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래야만 그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간에 좋아서 한다면 그 일에 대한 당위성은 당연히 채워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최고로 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즐기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미친다거나 노력하는 사람은 거기에 그러니까 따르지 못한다.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저한테는 경마라는 직업이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은 돈으로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마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즐기면서 그러다 보면 승리는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이번 주부터 새로운 각오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부산 경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 보니까 부산 경마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났고 반대로 서울 경마가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경마 휴장 이후에 경마가 어떻게 치루어질지인데 부산 경마는 제가 봤을 때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되는 흐름이고 터질 때는 사정없이 터질고 경주가 몇 경주가 있고요. 반대로 조금 안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고르게 완비를 한다면 충분히 대승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는 적중 광고도 나가지 않습니다. 생각도 솔직히 잘 안 나요. 뭐 적중했는지. 그리고 그거 지나간 거 끄적끄적거리면서 말 만들기도 솔직히 싫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새로운 각오로 이번 주 경마에만 올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8번 원더풀 라이언이 가장 좋습니다. 전개 측면으로 봤을 때도 선행을 갈 수가 있는 마필이고 선행을 못 간다면 10번이 라이언 리더가 선행을 가거든요. 이 10번 라이언 리더도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 이 8번이 이제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8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 그래서 8번은 일단 기본 선입이 되는 마필이고 순발력이 만들어지는 마필이니까 당연히 8번 원더풀 라이언을 중심에다 놓고 때려야 된다. 가장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4번 패션왕이에요. 패션왕이 지난번 경주 때 살포시 조정을 거쳤지만 이번엔 전격적으로 조인권 등짝으로 교체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력전이 예측이 되는 마필인데 그렇다고 4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주는 안 돼요. 왜? 2번 백리총까지도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의 동반 입상의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4를 대가리 놓고 때리기보다는 정석적으로 8번 원더풀 라이언을 놓고 때리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줌마의 위력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아줌마의 위력 김다영 기술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뻐요. 김다영 기술은 이뻐요. 굉장히 이뻐요. 기수 같지 않을 정도로 아주 키도 여자 치고는 그냥 뭐 정상 일반인만한 키에 몸매도 잘 빠졌고 얼굴도 이뻐요. 말만 잘 타면 되는데 아무래도 애기 엄마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기 엄마인데도 이렇게 경마를 기술을 한다는 거에 높은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자 그래서 2번 용현왕이 이 기복이 심했던 마필인데 근간경주시 한 번 잘 뛰고 한 번 조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패턴적으로는 경주력 상승 패턴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간의 행보만 놓고 본다면 가장 바람직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2번 용현왕을 놓고 이번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에 임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도 당연히 정해져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때리면 무조건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경주니까 제주교차 1경주 한번 멋진 시작을 중배당 단통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줌마의 위력 김다영 기수의 2번 용현왕이 됐습니다. 자 부산 2경주입니다. 요거는 이제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나팔 소리를 좀 많이 부르고 재밌게 경마를 해야 되는데 적중이 빵빵빵빵 나와가지고 어찌됐든 이번 경기는 딱 3두만 갖고 할 생각입니다. 제대로 된 3두를 갖고 때려볼 생각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8번 트루킹이 가장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선취인 여보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2세 순말이고 또 체중이 많이 늘어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능력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체식 상태나 파워감이 많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만 일찍 끊어준다면 충분히 8번 트루킹은 입상의 한 자리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숨어있는 복병마가 한두가 있습니다. 분명히 승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마필. 그 마필을 놓고 트루킹을 단통으로 때려서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하는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이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이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빰빰빰빰빰빰 빰빠라빰빰빰빰빰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그런데 그 당나라 군대를 그 많은 군대를 5천의 군사로 이겼다는 그런 영화잖아요. 양만추 장군이 조인성이가 주연을 했고. 그런데 야, 역시 한국인이 대단하다는 거는 그런 거를 보면은 좀 뭐랄까 뭉클하게 있더라고. 아버님이라 보니까 굉장히 재밌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앞으로는 가끔 가다라도 이렇게 아침에 가면은 좀 일찍 가서 뭐 이렇게 점심 일찍 가면 사람이 없잖아요. 영화관에 이제 추석 때 같은 데는 많지만 근데 이제 그런 시간에 가면은 기침을 좀 하시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사례가 끼니까 그때 영화를 보러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 제가 저 혼자 천안에 갔을 때 영화를 좀 보게 해드릴 생각이에요. 여행을 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고 영화관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나이를 먹으니까 전 효자는 아닌데 그런 것쯤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조금 하게 됐어요. 제가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건지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유, 얘가 사람이 지가 겪어봐야지만 된다는 얘기를 이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옛말이 틀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는 사실상 어떤 말을 놓고 강하게 승부를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또 반대로 이 적중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번 경주에서 어떤 말을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인 능력 위주의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합니다. 일단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과 내지는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 둘 중에 어느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한 경주예요. 예를 들면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다면 5번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요. 또 종반 뚝심을 가진 마필도 위주로 공략을 한다면 그게 앞선이 또 아주 강한 편성도 아니니까 그러면 9번 월드 트레인이나 3번 유랑별 같은 마필들이 좋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일단 필요한 경주거든.
월드 트레이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몇 번을 가져갔는데 잘 뛰어봐야 3착이었거든. 그러기 때문에 김준호가 타서 조금 믿음은 가지만 지난번에도 잘 못 뛰었어요. 또 김준호가 잘 타봐야 3착으로 왔거든. 이제는 버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얘를 몇 번 느린 경주에서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잘 뛰어봐야 3착이니까 저는 월드 트레이는 이제 버렸어요. 그러면 2세의 마필인 5번 가성비가 아직은 걸음이 다 나오진 않았거든. 근데 얘가 단독 선행에 나설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5번 가성비 쪽에 메리트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이경주 메인 승부처에서는 5번 가성비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한번 제대로 된 중배당 예상을 기대해보는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다. 적중만 하면 돈이니까 제주 경마는 이 경주는 무리하지 않고 제가 좀 자신있게 때릴 수 있는 경주로 선정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이경주 멋진 중배당 적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상경주 오르강타의 부산 경마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힘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경마 이거 전문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 저 같은 경우에 공무원 생활을 했으면 남들이 생각했을 때 그 편한 직장을 왜 가면, 편한 게 이 세상에 어딨어. 이 세상에 편한 건 없어요. 공무원 생활을 할 당시에는 공무원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어. 직원들끼리의 대인관계나 내가 상관들을 어떻게 대우를 하고, 저는 기획예산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뽀개질 것 같더라고. 생전 안 해봤던 예산 업무니 뭐 송무 업무니 소송 같은 거, 그 다음에 기획 업무니 이런 거를 저는 법제계, 예산계, 기획계 이런 걸 쫙 다 거쳤어. 그런데 막 그냥 처음 해보는 거잖아. 그래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야, 이거 안 하면 딴 거 뭐를 해도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 했거든요. 마찬가지야. 자영업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무리 경마판이 경쟁이 심하고, 경마판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서도 제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옛날은 5%였는데 지금은 3%인 것 같아요. 3% 안에 드는 친구들만. 그러면 1000명 중에 3%면 몇 명이에요? 1000명 중에 10%가 1000명 정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냥 아무렇게나 활동하는 친구들, 뭐 예상직까지 다 했어. 그러면 10%면 100명이지. 그러면 1000명의 예상 전문가 중에서 30명만 밥 먹고 사는 거야. 그 970명은 어떻게 살아? 힘들게 살아. 마찬가지, 어디든 다 똑같다고. 지금 쉬운 데가 어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힘내고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거는 50이 넘게 이렇게 살면서 깨달은 건 버티자예요. 버티는 것도 힘들게 해기 싫은 걸 억지로 해서 어차피 해야 될 거면 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즐기는 마음으로 버티자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부산 상경주 부산 경마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경마는 기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마필이 선정을 했을 때 들어온다, 무조건 온다, 이런 기를 갖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 자신이 불안한데 남한테 추천을 할 수가 있나요? 그 말이 꼴찌를 올지언정 내가 봤을 때 얘가 1등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만큼은 여러분들의 추천을 드릴 때는 이 말은 온다라는 확신을 드려야 되잖아.
그게 갬블이잖아. 그게 갬블이잖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일단 나는 전문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그 새 가슴이야. 자기 혼자 배팅을 먹고 살아야 돼. 확신이라는 거에는 그 뒤에는 책임이 따르잖아. 그러니까 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된다고.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사람 새끼냐, 어떻게 그렇게 못 맞출 수가 있냐. 뭐 이건 기본이지. 그건 자존심 팍팍 상하지. 그래도 해야 되는 거야. 왜? 맞췄을 때 확실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자, 4번 호프펄 사이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리가 안 좋아요. 좌측 다리가 안 좋아서 맨날 파인기를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 파인기가 사라지면서 지난번 경기 때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마필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4번 호프펄 사이먼은 입천장에선 대가리로 놓고 때리긴 어렵지만 단통 정도로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이번 경기는 바닥에 깔고 갈 수 있는 3조는 정해져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끼리 들어오면 대끼리예요. 대끼리인데 저는 이번 경기 시에 베이단말을 하나 대가리로 놓고 심을 생각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부산 경마든 제주 경마 레이팅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리를 잡으려면 앞으로 좀 힘들 거예요. 고생을 해야 돼. 제주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아니 우린 서울 경마 안 했나? 몇십 년 동안 했지만 레이팅이 딱 시행되면서 얼마나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럼 제주 경마만 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야. 난 서울 경마만 했던 사람이잖아. 따져보면 그게 똑같다는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제주 경마는 고전을 할 수밖에 없어. 제주를 해서 잘한다?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고, 일단 제주는 레이팅이 시작돼야 되니까 과도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정착을 하려면 조금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겠고, 부산 경마 같은 경우에는 숨어있는 복병만을 누가 찾아먹느냐, 그리고 그 마필이 어떤 시점에 승부를 하느냐, 그 승부 타임을 잡는 게 경마거든.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 빨리 잡을 때도 있고, 저는 늦게 잡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잡아가지고 문제였던 것 같은데, 바로 그 승부 배당말을 대가리로 놓고 바닥에 때릴 마필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중급배당 단통까지 기재하는 부산 상병주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프펄 사이먼은 가져가야 돼요. 제주 3경주입니다.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8번 강해시천이 제일 좋아요. 제일 우수해요. 등락폭이 굉장히 크죠. 사실 직지점 경주 때 8착으로 왔을 때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도 단연코 4,000점 이상까지도 올라갔던 마필이니까 딴 마필에 비해서는 사이즈는 한 치수 위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점수제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레이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번 강해시천은 사실상은 레이팅이 제일 높아야 되는데 근간에 부진을 했기 때문에 레이팅이 떨어져 있지만 실질적인 능력은 8번 강해시천이 제일 세다. 자, 여기 2번 불빛 영웅은 아마 당일 대가리급으로 팔리겠죠. 잠재력을 읽어달라는 얘기인데 지난번 경주 때도 사실상 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확실하게 조정을 거쳤어요. 그 조정을 거친 것이 이번에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니까 당연히 2번 불빛 영웅까지도 가져가야 된다. 다음은 부산 4경주입니다. 사일런트 파크와 10번 찬란한 미소가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얘네들이 연대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번 사일런트 파크하고 10번 찬란한 미소하고 과연 어떤 마필이 이번 경시 얘네끼리 동반 입상의 가능성도 높지만 부러질 가능성도 갖고 있는 경주예요. 부러질 가능성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부러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능력으로는 1번이 조금 세니까 1번을 대가리로 놓고 10번도 안 오는 마필은 아니니까 얘도 배팅권에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만 고민을 하면 되는 경주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한 마리의 복병만은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사이런트 파크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기본적인 능력이나 전개 측면으로 봤을 때는 9번 소록바람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간에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다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고,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선행을 못 가더라도 최적 선입은 내는 마필이니까 당연히 9번 소록바람은 전개 및 능력상 이번 편성에 한해서는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선 사이즈로 봤을 땐 이번 절대적과 외곽에 있는 10번 장타력 이 두 마필이 당연히 센 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후차건 이런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부산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마경주예요. 신마경주인데 기존의 마필들 중에서 이번 전사의 질주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선취인연모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제 마체가 작은 놈이라서 성장 기대치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 전사의 질주는 받치는 막권이고요. 신마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은 4번 아마존 여건이라는 마필입니다. 야, 일단 547kg인데 안 말이야. 그러니까 덩치가 거의 그러니까 여자 중에서 골격이 크고 덩치가 큰 운동선수 같은 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 박찬숙이 그 농구하는 그 여자 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얼마나 힘이 세겠어. 그런데 힘만 센 게 아니라 얘는 혈액력도 우수해. 그러면 조기 성장을 가질 수 있는 앞말에 540대 앞말에 기본 순발력이 빠르고 일단 파워는 기본으로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뭐야? 능력마지. 그러니까 4번 아마존 여관은 잠재력 측면에서 뭐야? 짱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가리는 누구야? 4번이 대가리지. 그러니까 아마존 여관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6번 강북철왕 같은 마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빰빠라밤! 이렇게 한번 울어야 되죠. 요 경주는 12조 이태용 마방에서 키를 잡고 있는 경주예요. 3번 영상신화도 이태용 마방에서 출전을 하고 있고, 6번 원당범도 한영민 등짝에 이태용 마방에서 출전을 하는데, 능력으로 보면 6번이 제일 세고 승부 의지로 보면 3번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놓고 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3번을 조금 좋게 봐요. 3번 영상신을 좋게 봐요. 지난번 경주 때 베스트의 능력이 아닌 2%가 부족한 능력을 보여주고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출전한 마필들 중에서 제일 못 뛴 말이 얘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제일 잘 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마필들은 지난번 경주 때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준 마필도 있고 근간에 꾸준하게 경기력 상승을 보여줬던 마필도 있어요. 그럼 이런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못 뛰었던 3번 영상신호가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것인지. 그게 12세짜리거든요. 완전히 노령바잖아. 그럼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먹은 3번 영상신호가 셀지, 아니면 정상적인 페이스로 올라오고 있는 6번 원당봉이 셀지, 요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말이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3번 영상신호를 좋게 보는데, 요거는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번, 6번을, 그러니까 누가 인기를 모으는 놈을 약하게 보는 게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현 시점에서는 3번 영상신호를 좋게 보고 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유추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부산 6경주. 이번 경주는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오늘 경주 중에서 배당이 가장 많이 나온다면
저는 이번 육경주가 배당이 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기마가 불안합니다. 저는 6번 이스트 윈드는 안 보는 말이에요. 지난번 경주 때 멋지게 2착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양호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선입전개를 베이스로 깔아놓고 종반 탄력이 우수함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이 사실상 승급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요 마필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야. 연속적으로 걸음의 신장세를 꾸준하게 보여줬는데 지난번에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에 대해서는 솔직히 가감하게 자르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얘보다 센 말이 많아.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맥시멀의 능력을 끌어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연명이라 애들에도 가감하게 잘라보고 싶고, 반대로 이번 경주시 좋게 보는 마필은 5번 우승 티켓입니다. 그나마도 5번 우승 티켓은 지난번 승급전에서 2착으로 왔지만 사실상 그 2착이라는 것이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2착이거든. 그러면 이번엔 다시 한번 경기력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패턴적인 안정성 문제로 봤을 때는 6번보다 무조건 센 말이다. 더 뛸 수 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인기권 전력이라도 배팅권에 가져가는데 그렇게 센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는 경주인데 그 숨어있는 복병만을 대가리를 놓고 작심배당 A급으로 해서 완벽한 상황까지도 기대를 해보고 싶은 경주다. 여기서 상황을 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완벽한 상황을 낼 수 있는 6경주 멋지게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7경주입니다. 7번 킹삭스예요. 대가리죠 뭐. 강대가리입니다. 그냥 대가리도 아니고 강대가리예요. 강대가리니까 당연히 세게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7번 킹삭스는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1번 빅풋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얘는 그냥 받치기만 할 거예요. 받치기만. 단통을 따로 있어요. 다음은 부산 8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2차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번 편성에서 1번 기적의 적토마와 5번 라이징 어게인이에요. 그러면 5번 1번으로 끝나는 그림은 제가 봤을 때 대끼리 그림이니까 어느 게 대끼리인가 한번 볼까요? 지금쯤이면 떠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방송을 늦게 찍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뭐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게 찍는 것도 좋은 점이 있네요.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으니까. 8경주죠. 1이 대가리로 팔리네. 1이 왕대가리로 팔리는데 2를 놓고 때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여기는 1이 가는 그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은 받쳐야 돼요. 왜? 능력이자 전개니까. 그럼 5번 라이징 어게인은 이번에 1번 때문에 선행을 못 간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럴 거래요. 5번이 선행을 가면서 1이 뒷신부적으로 부러지는 그림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5번, 1번은 필히 가져가는 마필인데 얘네는 바닥에다 깔아놓고 가야 되는 거야. 왜? 왜 그러냐? 오도 성실이가 직주를 하면서 말을 만들어놨고 선행력이 아니거든요. 선행은 당연히 5번이 나가는 그림이에요. 그럼 5가 선행하고 1이 붙으면 얘네들끼리 레이스를 빠르게 끈다 하더라도 1600이거든.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이 올라오는 그림을 그리려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중속이 빠른 말들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번 편성에서는 얘네들이 아주 빠른 말, 아주 센 강단마가 아니거든. 제가 봤을 땐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있어요. 그 바로 무빙을 뜰 수 있는 마필을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무빙을 뜰 수 있는 놈을 단통으로 때리는 거야. 그리고 1번, 5번 같은 인기만은 바닥에 깔고 가는 작전으로 임하는 것이 이번 경기의 특징이다. 자, 그래서 1번 기적의 적토마는
대가리가 아니라 바닥에 깔고 가는 마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1번 기적의 적토마를 설명을 드린 거고, 단통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빙을 뜰 수 있는 마필들이 단통과 충마와 단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구경주입니다. 2번 철비예요. 센 말이잖아요. 당연히 지난번 경주 때 내가 세다는 걸 보여줬고, 사실상 그 센 능력을 보여줬을 때 조정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2차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2번 철비는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3번 댕이바이트입니다. 직전 경주 때 제가 부러질 거라고 확신을 드렸던 마필이고, 당시에 이 마필을 제가 요때 당시에 요 경주를 적중을 시켜드렸던 경주예요. 3번 댕이바이트는 이번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이 대끼리 그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안고는 가야 되는 게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10경주입니다. 1번 넌닝삭스입니다. 강축이죠. 이 편성에서 뭐 말이 필요 없는 강축이에요. 그러면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말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1번 넌닝삭스는 가능하고, 배당만원은 2번 뜨거운 함성 정도를 읽어줄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2번 베네이페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해서 완전히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차고 났는데, 걸음이 변화가 아니라 공백 이전에도 이 정도는 뛰었어요. 이 정도는 뛰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시 더 뛸 수 있는 확률적인 측면이 더 높다고 봅니다. 유지만 해도 또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이번 베네이페이가 전혀 꿀릴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은 어느 정도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나 실질적인 능력마가 포진하고 있는 편성이니까 당연히 이번 11경기는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할 수 있는 끝장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명절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풀어드렸던 금요 경마방송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일희일비 하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초심의 마음을 갖고 방송을 끌고 갈 생각이고요. 그냥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조용하지만 강한, 그리고 정말 잘 맞히는 거, 정말 열심히 하는, 그리고 실력 있는 전문가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